안녕하세요, 쭈미입니다. 오늘은 아이크림이라는 주제로 돌아왔어요. 아이크림은 언제부터 발라야 할지, 나는 20대인데 아이크림 발라야 될까? 30대, 40대에는 이제 어떤 아이크림이 좋을지, 그리고 아이크림도 종류가 너무 다양한데 나한테 맞는 성분은 어떤 거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지, 얼마나 이제 오래 발라야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냐, 뭐 이런 것들 질문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그럼 아이크림을 바르는 이 눈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우선 우리 피부 중에서 가장 얇은 부위들 중에서 한 군데에 속해요. 그래서 잘 건조해지고 잔주름도 잘 잡히는 부위고요. 우리가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눈을 깜빡이고 이렇게 찡그리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화가 제일 먼저 일어나는 그런 부위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아이크림은 다른 크림이랑 어떤 점이 다르냐면 눈가 여기 가장 얇은 곳에 타겟팅을 해가지고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우선은 입자가 좀 작은 경우가 많아요. 피부에 조금 더 잘 흡수되도록 입자가 작고 조금 가볍게 발리는 제형이 많고, 다른 피부랑 좀 다르게 이제 눈가에만 적용하게끔 성분 구성이 조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눈가 같은 경우에는 피지선이 거의 없다 보니까 잘 건조해지기도 하고, 얇다 보니까 이렇게 안에가 잘 비쳐 보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안에 예를 들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나 하면은 다크서클이라고 하죠. 다크서클이 잘 생기고 잘 보이는 그런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크림도 되게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한번 보러 가시죠. 첫 번째 제품은요, 아비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사실은 제가 집에도 많이 가지고 있는 아비브라는 제품인데, 성분 구성이 되게 깔끔하고 핵심 성분이 이렇게 잘 드러나 있게 나와 있어서 제가 조금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아비브 콜라겐 아이크림 부활초. 아무래도 핵심 성분은 부활초인데 제가 생각하는 아이크림에서의 핵심 성분은 아데노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활초 같은 경우에는 식물성 추출물인데 수분 진정에 보통 효과를 내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아이크림이다 보니까 이제 아데노신이라는 핵심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끈적이지도 않고 조금 가벼운 사용감이라서 한 20, 30대 정도 고객분들이 쓰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제품이에요. 식약처에서 인증한 주름 개선 성분으로 인증을 받은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하게 쓸 수 있고 효과도 정확하게 증명이 된 그런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A2A 리셉터라는 그런 수용체를 활성화를 해줘요. 그래서 그 활성화가 되면은 이제 탄력이랑 관련이 있는 일라스틴이라는 섬유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조금 촉진시켜줘요. 그래서 그 섬유가 좀 더 많이 만들어지게 해주는 그런 성분입니다. 성분이 다 거의 다 EWG 1등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분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주름 개선 효과, 피부 탄력 증가, 피부 장벽 강화, 이런 좋은 효능이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이제 효능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긴 한데, 조금 트러블이 생기거나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자극이 될 수 있다, 이 정도의 주의 사항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커피에 들어가 있잖아요. 커피나 차에 들어가 있는 이렇게 카페인 성분은 보통 이제 우리가 먹었을 때는 약간 뭐라 그러지? 조금 정신 맑게 해주고 약간 피곤한 거 없애주고 약간 그렇게 해주는 성분인데, 피부에 발랐을 때도 굉장히 안전합니다. 자극이 있는 분들이 많이 없고, 거의 보통은 붓기 완화에 조금 도움이 돼가지고 다크서클 부위에 이렇게 바르면은 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두피에도 많이 쓰여요. 이제 모발 성장을 조금 촉진시킨다는 연구가 있어서 이제 탈모 샴푸에 되게 많이 쓰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카페인을 피부에 바르는 거는 굉장히 안전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주의점이라고 하면은 수유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임산부이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한테 먼저 한번 상담을 받고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물렁거리고 막 안 좋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바르는 건 상관이 없을까요? 그게 기전이 달라요. 이게 울렁거리는 거는 내 위에서 약간 못 받아들이는 거고, 피부에 발랐을 때 그 자극도라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카페인을 몸 자체가 아예 안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피부에 바르는 거는 조금 다른 기전이라 자극이 생기는지는 한번 직접 발라봐야 알 것 같아요. 보통은 피부에 바른다고 문제가 생기진 않고,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 양이 엄청 극소량이라서 보통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나이아신아마이드라는 성분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좀 미백 이런 맞아요. 거에 네. 효과가 있잖아요. 네. 저 기미 때문에도 그쪽에도 바르더라고요.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히 효과 있죠. 그 아이크림이 가장 예민한 부위에 만들어진 성분이라서 사실은 온 얼굴에 다 발라도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비싸기 때문이거든요. 고스펙을 나는 이제 기미에 바르겠다 하면 괜찮죠. 근데 기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생긴 기미를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하고 아무래도 조금 예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정말로 기미를 없애고 싶다면은 레이저를 받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입니다. SNS에서 굉장히 핫한 닥터 멜락신 제품입니다. 디자인도 간결하고 예쁘고 그렇습니다. 잠깐만. 죄송해요. 아비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잔주름 이런 거에 조금 더 중점을 뒀다면 닥터 멜락신 아이크림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크서클에 더 추천을 많이 드려요. 이 제품 주요 성분은 N-하이드록시 석신이미드라는 성분이고요. EWG 1등급입니다. 전 성분을 봤는데 크게 문제되는 성분은 전혀 없고 대부분 EWG 1등급에서 2등급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성분들로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헤모글로빈 아시죠? 헤모글로빈이 약간 적색빛이 도는 그런 피 안에 있는 성분인데 헤모글로빈이 대사를 할 때 부산물이 나와요. 근데 이 부산물이 사라지지 않으면은 이렇게 여기 쌓여가지고 더 청록색으로 이렇게 다크서클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부산물을 없애주는 킬레이트 효과라는 그런 효과를 내는 성분입니다. 그 외에도 색소 침착을 조금 완화해준다든지 혈류를 개선해준다든지 뭐 이런 효과가 있고 즉각적인 효과는 미미하고 뭐 고함량으로 사용할 때는 이제 자극이 있을 수 있는데 원래 아이크림이라는 거는 보통 바로 효과를 내는 경우는 없어요. 보통 4주에서 8주 정도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눌러야 되네. 그러니까 여기를 잡고 있으면 되고 떼면 안 돼요.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걸 닫으면 또 안 돼요. 우와, 신기하다 이거. 아니 이거 저는 지금 처음 봤어요. 마지막 제품입니다. 세 번째 제품은 일단 크기부터 아이크림 치고는 굉장히 크죠. 닥터 20 프로젝트 리프덤 오토 아이크림이라는 제품입니다. 오토가 왜 들었냐? 여기 기계가 내장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진동을 주면서 여기를 딱 만지면은 갑자기 진동이 이렇게 생겨요. 그 신기해요. 보이진 않겠지만 여기에 대고 여기를 딱 만지면은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주 성분이 팔미토일 펜타펩타이드 4라는 그 성분입니다. 이 성분도 EWG 1, 2등급 정도이기 때문에 안전한 성분이고요. 우선은 펩타이드가 들어가 있죠. 펩타이드가 들어가 있다면 단백질이란 뜻이고요. 지용성 펩타이드입니다. 물에 안 녹고 기름에 녹는 그런 성분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성분은 펩타이드 중에서도 되게 저자극인 걸로 유명해요.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성분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섬유 아세포를 자극해가지고 콜라겐을 이렇게 생성해주기로 알려져 있고 잔주름 같은 거 개선 효과가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괜찮은 제품이고 이거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진동 마사지가 과연 효과가 있냐? 일단 첫 번째, 진동을 주면 이 성분이 더 잘 흡수가 되는가? 일단 그게 첫 번째일 것 같거든요. 그건 잘 흡수가 돼요. 조금 더 잘 흡수가 되고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는가? 그러니까 표피층이 아니라 뭐 진피층이나 뭐 이렇게 더 깊이 더 깊게 투과가 되는가? 그거는 아니에요. 이제 표피나 이렇게 옅은 피부 표면에는 더 잘 투과가 되지만 원래 요만큼밖에 안 들어가는데 진동을 주면 더 깊이 들어간다? 이거는 잘못된 정보예요. 그래서 그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뭐 리프팅 효과나 아니면 탄력 개선 효과가 있는가? 그거 효과는 일시적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마사지도 그렇고 뭐 경락 마사지도 그렇고 이제 정확하게 뭐 고주파라든지 아니면 EMS라든지 이런 시술이 들어가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진동으로는 탄력이나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거든요. 계속 이제 10분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아시고 그것 때문에 사는 거는 이제 조금 안 맞다. 그렇게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너나 세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르는 아이크림이 있는데 보통은 토너 세럼 하고 나서 아이크림을 바르고 그 다음 크림을 바르거든요. 근데 이제 흡수력을 좀 많이 높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세안하고 바로 바르는 게 흡수력은 제일 높을 수 있겠죠.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3가지 아이크림 찾아봤는데 어떤 것이 가장 좋은가요? 저는 뭐 아무래도 20, 30대이고 이제 다크서클보다는 조금 잔주름이 걱정되는 나이라서 아무래도 이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드는데 이제 다크서클이 심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관리용으로 이 제품 써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얼굴이 잘 붓거나 이러신 분들은 이 제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이크림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면은 제가 이제 답변도 그때그때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다크서클을 위한 건가 잔주름을 위한 건가 등등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사는 것도 소소한 재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빠이! Every day, new day, happy day, happy la la life.